네, 안녕하세요. 6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동의 아빠입니다. 주니퍼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니퍼 인도 받으신 분들, 주니퍼 요거 어떤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네, 무려 1시간짜리 네, 제가 그동안에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영상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해. 궁금한 것들도 다들 비슷하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네, 1시간 분량 꽉꽉 채워가지고 엑기스들만 편집을 했고요. 주니퍼 이제 제가 실제 타본 리뷰, 네, 지금 6,000km 넘게 탄 리뷰 이제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 6년차 테슬라 노하우가 들어간 초기 세팅, 어디 가도 이런 거 잘 없을걸. 초기 세팅 31가지, 파트 3 테슬라 구매 전 알아야 할 것들, 파트 4 딜러 없이 어떻게 자동차를 사냐, 네, 테슬라 구매 프로세스까지, 취침 전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시기 딱 좋은 영상이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니퍼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공동구매 등 이제 혜택, 다양한 혜택 챙기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모델 3, 2021년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2024년 하이랜드, 그리고 현재 주니퍼까지 6년차 동안 이게 쭉 테슬라 차량을 쭉 타면서, 네, 실제 테슬라 오너의 리얼한 솔직한 리뷰, 이제 하체, 서스펜션도 그렇고 이제 많이 좋아졌죠.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주니퍼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탔던 하이랜드 때부터 이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승차감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사실 뭐 저도 주변에 이제 테슬라 유저들 많이들 만나는데 너무너무 상대적이야. 그래서 좋아졌다는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좋아졌냐 이제 뭐 요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취향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네,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야. 좋아진 건 맞는데 이제 기대감이 크면은 이게 또 실망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방음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저 적막해. 빠방이 눌렀는데 이게 왜 빠방이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지? 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방음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 차량 뜯어보면은 이제 신슈를 들어있는 것부터 이중 접합 유리, 네, 2열 부분도 하이랜드부터 이제 이중 접합이었는데 유리 두께가 달라. 제대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링도 좀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 요런 거. 이게 없었어 원래. 방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가 또 빛을 발휘하는 거죠. RWD와 롱레인지는 요 스피커 차이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롱레인지 타시는 분들 중에 좀 약간 나눠집니다. 뭐 저는 이제 롱레인지 사운드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승차감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야. 기존에 뭘 타고 어떤 사운드를 듣다가 넘어왔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좀 실망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좋아. 테슬라 사운드 좋은 게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제 기준으로는 좋아요. 너무 만족합니다. 기존 차 하이랜드 RWD부터 이제 스피커 너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좀 답답했어. 네, 그 딱 운전석 국한되는 그 좁은 사운드, 네, 너무 답답했어요. 처음에 좀 놀랬어. 기존에 이제 롱레인지 타다가 RWD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사운드가 뭐지? 그랬는데 다시 주니퍼 롱레인지 넘어오면서, 네,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야. 승차감도 그렇고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 기준, 내 눈높이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 좋아지고 승차감 좋아진 것 당연히 맞아요. 저는 이제 미국산부터 다 타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몸으로 많이 체감하고 느낀 케이스인데 많이 좋아졌어. 네, 완전 선녀지, 선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국 상하이산 테슬라 나오기 전에 막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산 그거 뭐 믿어도 되냐? 야, 메이드 인 차이나. LFP 배터리 이제
장착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싸구려 배터리 막 이제 이러면서 뭐 좀 약간 우려와 조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나요? 네, 싹 들어갔지. 네, 시간이 다 증명을 해줘요. 제가 처음 전기차 탔을 때 뭐 19년도 20년도만 해도 제가 전기차 타고 있으면은 야 아직 그 전기차 안 불편하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 당시 탔었는데, 지금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생각보다 빠르게 몇 년 안 됐어. 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증명이 돼. 네, 그리고 테슬라를 얘기하면은 이제 오토파일럿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굉장히 운전자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오토파일럿 너무 좋은데, 이게 제가 2020년 모델 3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신세계였어. 와, 이거 나보다 운전 더 잘하고 차선 똑바로 가고 공률이 좀 있어도 안정적으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운전도 잘하고 했는데, 요새는 타 브랜드 차량 반자율 주행도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네, 고속도로 정도는 거의 뭐 오토파일럿 못지않게 고속도로 직진 코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FSD가 남아있다. 네, 한국에서도 뭐 들어올 것 같다, 기대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게임 체인저죠. 만약에 FSD가 한국에 또 들어온다면은 테슬라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2020년 모델 3 오토파일럿에서 느꼈던 그 신세계처럼 네, FSD가 한국에서 이제 가능해진다면은 그 신세계가 한 번 더 열릴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도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프렁크 드레인 홀 생기고, 뭐 전면 카메라 생기고, 아예 다 패스하고 1700km 정도 타면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했는데, 일단 프렁크에다 물은 못 넣겠더라고 나는. 오토 프렁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뭐 드레인 홀은 만들어 놓기는 했어. 근데 물론 이제 물이 들어가도 되게 방수 뭐 케이블 커넥터 이제 실링 처리 이런 게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야, 그 물이 나는 못 넣겠더라고. 물이 다 들어갈 거야 아마 그 틈새로. 굳이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뭘 이렇게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신발을 씻고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저는 앞으로도 아마 거기다 물 채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요거는 뭐 기존 Y 그 RWD 이제 기가 상하이산 나오면서 이제 생겼는데, 이제 바로 창고행. 안 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요게 모델 Y의 이제 좀 단점이긴 한데, 외관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이제 쿠페 타입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짐 실는 영역에 로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박스가 제일 이제 짐을 많이 수납이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러기지 스크린을 가운데 막아버리면 좀 높은 짐이 못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빼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창고에 잘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폴딩 되니까 이제 차크닉 할 때 저는 이제 차팡 풀커버 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차크닉 할 때 진짜 너무 좋아. 그 순정 상태는 이제 부직포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뭔가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 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귀찮죠. 네, 22년도부터 썼던 차팡, 네, 풀커버 매트 요거만 붙여주면은 그냥 뭐 언제든지 이제 차크닉 쿠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제 어디든 주니퍼를 타고 떠나기만 하면 된다. 낭만 있다. 근데 이게 또 물론 이제 소재라든지 예전 미국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고 좋아졌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옆에 막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그냥 다 플라스틱이었는데 뭔가 좀 약간 쿠션감도 있고 소재도 좀 신경을 썼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이랜드보다 더 느껴져, 주니퍼가. 근데 이게 저도 벌써 이미 트렁크에 몇 군데 찍혔는데 소재가 약간 쿠션감 있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 내구성이. 그래서 벌써 몇 군데 찍혔는데 시간 지나면 펴질 줄 알았는데 안 펴지더라고. 보호,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차량은 소모품이니까. 내장재가 고급스러워지긴 했지만 뭔가 찍혔을 때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면 캠이 사실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잘 쓸까?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왜곡이 되게 심해. 보면은 이제 어안 렌즈처럼 왜곡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생각보다 좀 정확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연석이 있다, 그럼 요 가이드라인 보고 운전할 때 연석 피해 가지고 주행할 때 그 전면캠 가이드라인 요런 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캠이 이제 위치가 낮다 보니까 고속 주행했을 때 뭐 돌방 파손 뭐 요런 것도 뭐 실제 사례도 있고요. 파손되면은 카메라 교체에 한 30만 원인가? 외관이 바뀌면서 헤드램프 외관이 바뀌면서 이제 DRL이 들어가고 헤드램프,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밑으로 위치가 낮아졌죠. 이것도 돌방이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해요. PPF를 이제 붙일 예정인데 위치가 낮아져가지고 돌방이나 이제 요런 거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이게 본넷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좀 약해. 아직까지 좀 약해. 도장도 약하고 본넷이나 뭐 유리 같은 것도 이제 파손 사례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솔직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통풍 시트. 네, 하이랜드부터 들어가는 통풍 시트. 제가 하이랜드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흡기, 빨아들이는 바람이다 보니까 뚱뚱이 체질 분들은 여름에 더워. 저는 무조건 3단이다. 무조건 3단. 그래도 뭐 엄청 시원하지 않아. 예전에 모델 Y 롱레인지에서 싸제로 작업한 블로우 모터로 시원하게 불어주던 그 통풍 시트가 훨씬 더 시원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넣어준 게 어디야. 네, 만족합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제 생겼는데 하이랜드보다 요만큼이 짧더라고. 요만큼이 거기 조금 아쉬웠어. 하이랜드처럼 그냥 쭉 끝까지 빼주지 멋있게. 기존에 없었던 앰비언트, 순정 앰비언트 너무 좋고요. 밝기는 솔직히 좀 아쉽다. 밝기는 안 밝아. 그리고 이제 2열에 이제 8인치 이제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이제 순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앞뒤로 이제 2열 제어도 가능하고 좀 가족의 쌍둥이들 뒤에 탔을 때 가족의 평화가 좀 찾아옵니다. 짧은 거리 이동할 때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잠깐 보고 뭐 뒤에서 이제 이렇게 패드로 연결해서 게임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헤드셋 써가지고 이제 사운드도 이제 1열에서 엄마 아빠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2열에서 쌍둥이가 듣고 싶은 음악 분리 재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크인 시트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알리로 작업 많이 했는데 이제 순정으로 들어갔죠. 근데 다만 이제 사람이 탔을 때는 동작이 안 된다라는 거. 알리는 사람 타고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접어버렸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공조기에 기존 하이랜드에서는 없었던 이제 스윙 모드가 생겼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선풍기 대가리 회전하듯이. 저는 직바람을 좀 싫어하는데, 스윙 모드 해놓고 저는 이제 항상 스윙 모드를 해놔요. 그래서 이 스윙 모드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 글라스 은도금이 돼가지고 단열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뭐 몇 퍼센트 좋아졌다 근데 그 퍼센트보다는 뭐 사실 이제 운전자의 체감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 이제 요것도 좋아지고 저는 이제 국수월드에서 파나픽셀 UV 파나픽셀로 틴팅을 한 상태인데 저는 틴팅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좀 어차피 이게 몇 시간 세워놓으면 뜨거워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버텍스 900 적당히 쓸만한 거 했었는데 파나픽셀 UV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좋아. 이거 물론 이제 장시간 야외 주차를 하면 뜨거워진 건 똑같긴 한데 한두 시간 정도 뜨거운 데 세워놨는데 차량을 탔어. 근데 이거 예전에는 이 정도면 되게 찜통이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원한데? 라는 생각을 제가 요새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은도금도 분명히 이제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은도금이 이제 투명도를 조금 해치기는 하는데 국서월드 국찬 대표님도 뭐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루프는 안 해도 된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은도금, 루프. 열차단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 근데 3시간 4시간 되면은 다 똑같이 뜨겁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원래 핸들이 조금 무거운 편이고 그래서 저는 요크를 항상 사용을 하는데 요크를 쓰면은 무거운 핸들 이제 조향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그 사각 모양이니까 양 끝 모서리를 잡고 핸들봉 파워봉이라고 하죠. 그거를 잡고 돌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 와이어로 바뀌면서 브레이크가 뭐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저도
주니퍼 받기 전에 들었는데, 저는 사실 원래 원페달로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체감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시면서 그 감소됨 체크하고 타시는 분들이 좀 그런 이질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페달이 한번 이게 맛이 들이면은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은 못 돌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몇 번 좀 밟아봤는데 예전보다 브레이크가 좀 딱딱해졌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 차이? 는 있는 것 같고, 그 외엔 잘 모르겠어.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 원페달 너무 좋아요. 네. 카메라 성능들이 훨씬 달라졌어요. 옛날에 미국산은 사실 여기에 막 노이즈 끼고 자글자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신기하게 그거를 또 OTA로 어느 정도로 좀 잡더라고. 그래서 야, 저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되는구나. 화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가도 좋아지는구나 하고 있었는 와중에 하이랜드를 타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더라고. 확실히 좋아졌는데 주니퍼 타니까 더 좋아졌어. 네, 주니퍼 타니까 야, 이제 완전 말끔하게 나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게 OTA도 굉장히 테슬라의 강점인데 막 없던 기능들이 생기고, 예전 미국산 같은 경우엔 OTA로 화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보고 좀 놀랬어. 야,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힘이 되게 막강하구나. 진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테슬라구나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좀 못하는 부분은 뭐 한계가 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기존의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 해요. 테슬라는 전자제품이죠, 결국에는. 그 OTA 업데이트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차량들도 최신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인증 얼마 전에 새로 내고, 그래서 저같이 기존에 받은 롱레인지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지금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뒤통수 맞았네, 뭐 테코 이거 뭐 보상해야 되네 막 그러는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뭐 저는 이제 무념무상입니다. 제일 좋은 거 받으려면은 관에 들어가기 직전 거 사야지. 그게 제일 좋은 최신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먼저 받아가지고 먼저 이용을 하는 거, 먼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전기차는 일찍 사면 일찍 살수록 이득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2019년 제 첫 전기차 볼트 같은 경우에는 1kW 충전에 40원? 네, 그냥 공짜로 타고 다녀서 공짜로. 보조금 1,000만원 당연히 넘게 받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죠. 네. 일찍 받고 일찍 타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전후진 변속이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이건 좀 불편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하이랜드에서 1년 이상 이거 화면 변속을 이미 썼단 말이야. 솔직히 불편해. 어쩔 수 없죠. 네, 1런형의 철학이니까. 이거는 운전자보다는 자율주행에 더 치중한 테슬라 세팅 설계이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좀 친절하지 않다라는 이 부분.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변속 기어 뭐 물린 오브 붙이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 변속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베타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진 후진을 이제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전후진 변속을 해주는 아주 고맙고 편리한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 편해. 생각보다 전후진 변속도 잘 해주고, 그리고 그 조건만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요 정도면은 얘가 변속을 넣어줄 거다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은 더 편해져. 너무 좋아. 문제는 이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좀 그냥 믿게 돼, 무의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10번에 한 번 정도도 안 되는데, 내가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후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저도 하이랜드 탈 때부터, 지금 주니퍼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그동안 항상 너무 전후진 변속을 잘 해왔으니까, 네, 그거 믿고 그냥 약간 무심결에 악셀을 밟는 순간 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 한 1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네.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거를 너무 잘해주긴 하지만 100%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뭐 점점 OTA를 통해서 뭐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랜드 LFP 배터리 1년 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NCM 배터리 롱레인지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이게 좀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 롱레인지는 이제 열화율 관리 차원으로 80% 충전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옛날에는 90% 충전했어. 열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모스 배터리 자체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아끼고 관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그 LFP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100%를 거의 채웠었으니까, 그때 제 하이랜드 기준으로 100% 채우면은 43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 1년을 거의 타도. 지금 롱레인지는 80% 충전을 하니까 400이 안 돼. 아, 이게 충전하면서도 이게 좀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뭐 100% 장거리 뛸 때는 100% 충전하면은 뭐 거의 500, 저는 20인치예요. 거의 이제 뭐 500 가는데, 평상시 충전하면서 저는 이제 바로 비교가 되잖아. LFP랑 롱레인지랑. 네. 그래서 충전하면서 LFP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일상주행 기준으로 약간 그런 딜레마가 솔직히 좀 있기는 합니다. LFP 선택하시는 분들 뭐 참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또 롱레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죠. 네, 이 발끝 엑셀 밟자마자 나오는 요 토크, 가속력. 야, 이게 저도 하이랜드에서 딱 넘어오면서 바로 이제 체감이 됐는데, 역시 이 맛이지. 요 토크 가속감. 물론 LFP도 너무 좋아요. 네. 전기 모터 자체가 RPM 올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토크가 좋은 게 맞는데, 아는 사람은 그 차이가 느껴져. LFP는 약간 타고 이렇게 뜸들이고 넘어가는 그 토크감이 있고, NCM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나옵니다. 가족들 많이 태우고 운전을 막 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느낌의 차이, 이제 고속도로 진입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월할 때, 네,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에 돈을 쓰는 거지. 네. 그리고 눈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은 이제 밑으로는 못 갈 것 같아. 제 얘기입니다. 사운드도 마찬가지지. 사운드도 딱 그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행 거리로 비교를 했을 때는 솔직히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네, 일상 주행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런 뭐 스피커라든지 뭐 토크 가속감, 이제 이런 차이에서 돈을 더 지불을 하고 사는 거죠. 슈퍼차저 충전 속도도 차이가 좀 납니다. 꽤 나요. 슈퍼차저 충전 최고 속도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얘기고요. 포르쉐 박스터가 제로백이 4.9초, 롱레인지가 4.8초인가?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답답함이 없어. 예, 여기서 물론 이제 퍼포먼스를 넘어가면은 또 이게 또 차원이 또 한 차원 달라지긴 하는데, 안전 운전 해야 됩니다. 롱레인지이던 LFP RWD이던, 네,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이게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숙소에 완속 충전기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RWD든 롱레인지든, 네, 무조건 장거리 이제 여행할 때는 숙소에, 네, 완속 물려놔야 돼. 그건 똑같아. 큰 차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제 화이트 옵션을 항상, 이제 테슬라는 화이트죠. 네, 너무 순백에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이제 테슬라 느낌을 최고로 끌어주는, 네, 항상 만족해 하고 있는 21년도 Y 롱레인지, 하이랜드, 그리고 주니퍼까지 항상 저는 화이트를 뽑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 네,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관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해주면은, 쌍둥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화이트 시트를 썼는데, 네, 저는 그 만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화이트 내장 옵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화이트 커버 씌우고 하시는데, 화이트 커버가 그게 이염이 엄청 심하더라고. 그래서 금방 더러워지고 닦기도 힘들고 너무 지저분해져. 잠깐 그 화이트 감성을 느낀다? 네, 하시고 대부분 빼버리시더라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중복 투자하지 말고 깔끔하게. 또 시트만 화이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 내장 트림도 화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순정이 제일 좋습니다. 화이트 커버는 또 완벽한 핏도 안 나와. 초기 세팅 굉장히 많이들 이제 찾아보시고 하실 텐데, 굉장히 굵고 짧게, 네, 핵심만 저의 6년차 경험을 담아가지고 초기 세팅 편 준비했습니다. 네, 인도장에서 차량 받으시면은, 네, 잠금 장치에서 핸드폰 키 추가, 요거를 바로 해주시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핸드폰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키를 안 들고 다닙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편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 카드 키는 이제 인도장에서 차량 처음 열 때 외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발렛 파킹, 테슬라 센터 들어갈 때, 그때 외에는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핸드폰 키 추가를 해주시고요. 초기 세팅이 이 배터리 숫자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은 퍼센트하고, 네, 거리로, 네,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이동 가는 거리가 중요하니까 이동 가는 거리로 설정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잠금
차량이 물리 버튼이 없어가지고 네, 잠금 해제가 여기 위에 자물쇠 버튼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테슬라 처음 타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정차해서 동승자 태울 때 어떻게 열어주는지를 몰라. 네, 파킹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자물쇠 아이콘으로 네,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프로필이 여러 가지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또는 와이프, 넷플릭스 모드라고, 네, 넷플릭스 보기에 좋은 세팅, 그리고 대리운전 모드, 오침 모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차후 영상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이 감시 모드입니다. 센트리 모드. 네, 간단하게 켰다 껐다 가능하시고, 노란색 화살표, 이거는 OTA, 테슬라의 장점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시고요. 이게 생기면 노란색으로 생겼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실 OTA가 새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역시도 제가 추가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 옆으로 요 날씨 정보, 요거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해야지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어백, 패신저, 보조석에 버킷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거를 꺼주시고요. 네, 전면 에어백, 여기서 이제 에어백이 터져 나올 때 시트가 있으면은 에어백을 꺼주시고요. 시트를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럼 항상 켜진, 안전을 위해서 켜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단에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제 차량 렌더링 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타이어 움직이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앞에 트렁크, 그리고 잠금 버튼도 여기 있고, 트렁크 일시정지도 가능하시고, 네, 여기 충전구 열기, 그럼 이제 충전 탭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요. 아, 이거 트렁크 안 닫히네. 네, 오토 트렁크 해줘야 됩니다. 오, 야, 되긴 된다. 야, 되긴 된다.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이제 지도, 내비게이션 부분하고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도로 주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네, 요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오디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주행 거리계, 세 번째 슬라이드는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세팅 가능하시고요. 하단바 UI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조기는 숫자를 터치하셔도 되고, 하단 검은색 아무 영역에서나 위로 스와이프 해도 나오시고요. 네, 온도 조절은 오른쪽 왼쪽 화살표로도 가능하시고, 숫자를 터치하시고 슬라이드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공조기를 켜고 끌 때는 전원 버튼이 있죠. 이렇게 끄셔도 되는데 숫자를 길게 누르시면은 바로 꺼집니다. 주행 중에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빨라요. 자동 수동 변경 가능하시고, 이제 바람 방향, 2열 공조기도 조정 가능하고요. 방향, 얼굴 방향, 그리고 직접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우, 하이, 2열에는 이제 두 단계로 되어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뭐 양갈래 바람, 직바람, 바람, 그리고 실제로 주니퍼부터는 스윙 모드, 선풍기 회전 모드가 생겼죠. 이거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풍량은 이제 하단 10단계까지 조정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전기차가 조용해가지고 좀 소음이 나는 게, 공조기 소음조차도 싫어. 그래서 저는 1단계 수동으로 많이 해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시트 아이콘 터치하면은 통풍 열선, 그리고 자동은 이제 온도에 맞춰서 알아서 켜지고요. 네, 요거는 와이퍼 열선입니다. 앞에 이제 눈이 얼어붙었을 때 겨울에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를 키면은 사이드 미러 열선과 충전구 열선까지 같이 히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핸다도 역시 자동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김서림 제거. 한 번 누르면은 이제 켜지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맥스 모드. 그러니까 많이 좀 운전 중에 위험하다 그러면 따닥. 기억하세요? 따닥. 네, 맥스 모드로 김서림 제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요거는 후열 김서림 제거. 그리고 공조기 내기 모드, 외기 모드. 그리고 이제 모델 Y만 있는 거죠. 네, 화생방. 화생방 방어 모드. 네, 우리는 화학전이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랜드부터 생겼는데, 이제 이 보조석 길게 누르면은 끌 수가 있고요. 혼자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 유지 모드와 애견 모드, 캠핑 모드. 요거는 파킹 주차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하차를 해도 이제 공조기가 계속 켜져 있고요.
그리고 캠핑 모드는 주의하실 게 잠금이 안 됩니다. 캠핑장에서 사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애견 모드는 이제 온도 유지 모드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제 화면에 집사가 돌아옵니다.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문구를 띄워주는 거죠. 온도 유지 모드는 이제 캠핑 모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는 요거는 이제 잠금이 들어가요. 동승자 놔두고 운전자가 잠깐 내릴 때, 한여름 한겨울 뭐 덥거나 추우면은 이제 공조기 틀어준다고 온도 유지 모드를 누르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뒷좌석에서 도어 캐치 당겨버리면 삐뽀삐뽀 뭐 이제 경보음 울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캠핑 모드, 사람이 없을 때는 온도 유지 모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럼 공조기까지 됐고, 이제 하단의 아이콘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직관적이에요. 뭐 전화, 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리어 스크린. 네, 직관적이라서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하단에 이제 바로가기, 이제 영화관, 전화, 저는 캘린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쌍둥이를 타니까 저는 이제 리어 스크린 제어. 네, 저는 이렇게 전화, 캘린더, 리어 스크린, 블랙박스, 영화관, 이렇게 5가지로 사용을 하고, 자, 팁. 이게 5개만 등록이 가능한데 1개가 보너스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시트. 네, 요거는 꼭 보너스 공간이니까 꼭 추가해가지고 이제 열선 시트, 엉시, 네, 다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 보조석에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보조석에 사람이 타면 보조석 것도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다 되셨으면 완료 눌러주시고요. 네, 요 점점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은 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건 기호에 맞게, 이건 제 설정이고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자주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메뉴가 여기 떠 있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UI 쪽은 설명이 끝났고, 네, 시작 버튼. 이게 윈도우의 시작 버튼 같은 거예요. 자동차 아이콘 터치하면은 메뉴 트리가 쭉 보여지고요. 네, 자동차 버튼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컨트롤 나오고요. 미러 접기는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미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뭐 이제 주차 바짝 붙이거나 할 때, 그때는 이제 핸들의 음성 버튼으로 귀 펴기, 네, 귀 펴기, 귀 접기, 귀 접기.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 메뉴 안 들어가고 바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네, 도어 잠금, 어린이 보호 잠금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돼요. 자동차 들어가서 글로브 박스 터치. 네, 그리고 와이퍼, 자동, 그리고 속도 제어. 네, 사이드 미러, 네, 오른쪽, 네, 휠 버튼으로 길이 조정해 주시고, 자동 기울이기, 네, 후진, 주차할 때 자동 기울이기, 그리고 기울이기 위치 조정하기를 눌러가지고, 네,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 네, 맞춰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네, 조정 가능하시고, 자동 조도 조절, 네, 오토 디밍, 네, 요거는 꺼주세요. 너무 야간에 비 오거나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너무 안 보이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 요거를 터치해줘도 이제 저장이 가능하고요. 네, 세차 모드. 네, 이거 세차 모드 저는 초반에 안 써가지고 이거 꼭 쓰십시오. 세차 모드 켜기를 해야지 외부에서 이제 고압수 쏠 때 이제 물 유입되는 거를 방어를 해요. 그리고 지금 고압수 쏘다가 충전구가 자주 열리는데, 네, 그런 것도 방지도 되고, 네, 기능이 있으면 써줘야 됩니다. 네, 스티어링 휠도 위아래 좌우로 이제 본인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화면 밝기는 자동으로 해주시고, 다음 주행 설정. 네, 전기차의 토크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표준, 저는 표준 사용하고, 네, 회생제동. 네, 감소됨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적응이 좀 덜 됐다 하면 감소됨 눌러주시고, 저는 당연히 표준입니다. 네, 핸들 저항력은 저는 표준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좀 무거운 편인데, 네,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요크 핸들 사용하면은 무거운 테슬라 핸들도 굉장히 편하게,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자동 변속 베타 버전. 초기는 끔으로 되어 있는데, 켜짐 눌러주시고요.
네, 약과 안 통이. 네, 사고 나면 네 책임. 네, 베타 버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하이랜드부터 테슬라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불편한데 네, 전진 후진을 이제 화면 터치스크린으로 하죠. 네,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어가지고 주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진 후진을 테슬라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기능인데 어느 상황에서 전진하고 어느 상황에서 후진하는지는 이거는 조금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치가 쌓이면은 요 정도는 얘가 잘 바꿔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 엄청 편해집니다. 네, 요거는 제가 추가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충전. 저는 롱레인지 NCM 배터리라서 80% 충전으로 돼 있고,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로 항상 충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결제수단 필요. 요거 제가 추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할 얘기가 있어. 액세서리 전원 켜짐 유지, USB하고 시거잭 포트 통해서 전원을 계속 공급을 할 거냐. 주차 시에도. 요번에 OTA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네, 요 뉴 아이콘 있죠. 요것도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가지고 영상 추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자, 오토파일럿은 초기에 차량을 받으시면은 트래픽 어웨이 크루즈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바꿔주고 오토파일럿 없이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 놀랬어. 테슬라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오토파일럿. 꼭 체크해 주시고요. 속도 설정은 저는 현재 속도로 사용을 하고, 속도 제한 경고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고 나오는 거, 충돌 경고 저는 보통 놓고 쓰고요. 저는 보통도 조금 예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선 이탈 회피, 요건 보조. 테슬라가 차량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안전 기능은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급 차선 이탈 회피, 자동 긴급 제동, 장애물 감지 가속 다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토이박스에서 레인보우 로드, 요거를 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토파일럿 작동 시에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무지개 레인보우 로드가 나와서 오토파일럿 주행 중인지 내가 주행 중인지 이게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잠금 장치. 여기는 이제 키팝하고 핸드폰 키. 뭐 저하고 이제 와이프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쭉 등록을 해놓고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린이 보호 잠금이 이제 여기에서도 가능하시고, 창문 잠금,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 요거는 이제 해주시는 게 편해요. 차에서 내리고 뭐 잠금 절차 없이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알아서 차량이 잠기는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 요거는 운전석만 잠금 해제되는 거예요. 내가 잠금 열면은 옆에서 이제 타지 못하도록, 도둑놈이 타지 못하도록. 핸즈프리 트렁크. 여기 뒤에서 핸드폰 키를 가지고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은 경고음 3번 울리고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고요. 요것도 OTA로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주차 시 잠금 해제, 차량 열림 상태 알림,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잠금 사운드 사용자 지정하기. 요것도 재밌는 기능입니다. 제가 추가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라이트. 자동 그냥 쓰시면 되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그 빛 커튼,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지가 알아서 상대방 눈부심 조절을 하면서 최대한 시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연히 체크해 주시고요. 실내등 자동. 하부 조명 켜짐.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조건 밝음. 그래도 잘 안 보여,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좌석은 이제 보조석, 워크인 시트 기능이 옛날에 이거 이제 다이로, 알리 다이로 많이 했는데 이제 순정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2열 폴딩. 자, 저는 지금 제가 1열에 타고 있어가지고 못 접는다라고 나오고요. 1열, 2열에 누가 타고 있으면 안 접힐 수도 있습니다. 참고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자동, 블루라이트 감소,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여기 이제 방향 지시등 키면은 깜빡깜빡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 클리닝 모드, 화면 닦을 때 3초 길게 눌러서 종료. 후방 디스플레이 잠금, 뒤에서 애들이 장난치면은 이걸로 잠가주시면 되고요. 스크롤 휠 기능. 이게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추가 영상으로,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추가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언어 설정. 이거는 뭐 그대로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없고. 예약. 요 충전.
충전 예약이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 네, 집밥, 내 전용 집밥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 사용을 해주시면 매우 편하고요. 프리컨디셔닝 요거는 이제 좀 쓸만한데 특히 겨울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루틴을 짜주는 겁니다. 차가 따뜻하게 데워지게. 네, 그렇게 예약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네, 안전, 네, 감시 모드는 뭐 아시다시피 배터리 소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직장은 제외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집 제외, 직장 제외. 즐겨찾기 제외. 저는 요 즐겨찾기 제외도 해놓고 세차장을 즐겨찾기에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 감시 모드가 작동을 안 해요. 뭐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카메라 기반 감지, 그 옆에서 이제 누군가 문콕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센트리 모드가, 감시 모드가 문콕 같은 거 굉장히 잘 잡습니다. 네, 켜주시고 모바일 앱 통해 카메라 보기, 네, 라이브 카메라로 핸드폰 앱에서 내 차를 이제 CCTV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 유료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보는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보는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자동 눌러주시고 경적시 체크해 주시고요. 빵 누르면은 전후 영상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 사각지대 경고 등 네, 안전 관련 내용은 싹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발렛 모드, 주행 비밀번호, 글러브 박스 비밀번호, 네, 프라이버시 중요하신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자녀 보호 설정. 네, 요거는 이제 미국같이 네, 애들이 내 차 몰고 몰래 밤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그런 거 제한해 놓은 모드고요. 네, 실내 과열 방지. 네, 차가 너무 달궈지면은 전자제품이죠. 네, 그래서 과열 방지 모드. 저는 이렇게 40도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차 보조 장치 경고음 당연히 켜주시고 후진에서 볼륨 낮추기, 미디어 볼륨 낮춰주는 거고요. 네, 전원 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전에 전원 끄기가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경우에서는 여기서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비. 네, 공기압이 보여지고요. 공기압은 타이어가 이제 좀 몇 번 굴러야지 이제 체크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보실 만한 거는 네, 카메라 보정 정도? 네, 카메라 보정. 이게 테슬라가 비전 센서, 네,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간혹 오류들도 있어요. 이게 PC의 오류처럼. 그래서 하이랜드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범퍼 앞쪽에 빨간색으로 분명히 장애물이 없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얘가 인식을 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지금 제 주니퍼도 마찬가지고 그때 카메라 보정 한번 돌려주면은 그게 사라집니다. 컴퓨터 뭐가 안 될 때요, 그냥 안 될 때 껐다 키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는 네, 우리 빨리 업데이트 받아야 되잖아. 네, 한국 사람, 성격 급한 한국 사람. 네, 우선 업데이트 체크해 주시고요. 내비게이션. 저는 순정 내비를 안 씁니다. 너무 쓰레기야, 씨. 네, 너무 안 좋아. 네, 안 좋은 이유가 업데이트가 네, 거의 실시간처럼 안 됩니다. OTA 업데이트 방식이라서 좀 느려. 강 위를 날아가는 테슬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치명적인 걸로 네, 이런 과속, 단속 경고 네,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뭐 있기는 있어. 네, 목적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는 돼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지 나오는 거라 이게 또 벌써 이미 진입 장벽이 있죠. 아니면은 그냥 없는 채로 다녀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집중하시고요. 지금 앞에 방금 이거 지금 앞에 끝이야. 티맵 랩이라서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좋아진 게 이 정도야. 근데 역시나 불친절하고 뭐 반대편에 목적지 있는데 운행 종료시키고 네. 저는 안 써. 저는 안 씁니다. 네, 이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주행거리계. 주행거리계는 저는 주행거리계 카드에서 표시. 네, 여기고요. 그래서 저는 트립비를 누적 주행 쓰고 트립 A는 이번 달. 저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번 달 얼마나 달렸는지 전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야, 롱레인지 20인치 타이어인데도 전비가 150이나 나와.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거의 한 800 정도 뛰었는데 차가 좋아진 거지, 세팅이라든지. 제 예전에 2021년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 165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았는데 걔는 19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점점 잘 만들어. 와이파이. 네, OTA 업데이트는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테더링 연결이 필요해요.
네, 블루투스 연결. 네, 내 핸드폰 연결해서 이제 음악 듣고, 이게 핸드폰 앱하고 블루투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 앱도 역시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블루투스까지 연결이 된 건 아니에요. 블루투스는 따로 여기서 연결을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 네, 요거는 이제 차 출고 받으시면 한 달은 이제 무료 서비스 들어가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독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대량 가격이기 때문에 주문은 당연히 몰리고요. 중요한 게 우리는 또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 테슬라는 일반 차량,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보조금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해당 지역별로 이게 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죠. 통합 누리집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조회가 가능하고요. 제가 링크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통합 누리집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쪽으로 가신 다음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파인드 보조금 받을 지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출고 잔여 대수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여 대수가 만약에 다 끝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리스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 가족 명의 네,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잔여 대수가 몇 대 남아 있어. 근데 실제로 지자체 시청이라든지 연락을 해보면은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대 안 남았다. 10대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이제 못 받을 확률이 사실 높고요. 잔여 대수가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 꼭 관할 지자체에 전화 유선 문의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 말고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리집상으로는 잔여 대수가 남아있지만 그 전에 마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다가 유선 문의로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은 제일 기본 모델, 외장 기본 색상 스테인리스 그레이에 실내 블랙 기본 인테리어, 그리고 휠도 기본 휠, 제일 기본으로 출고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빠른 출고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문 직전까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 RWD냐 롱레인지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성비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러면 당연히 RWD가 좋고요. 어마어마한 이제 역대급 가성비로 나온 5299 RWD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 아륜,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이제 스피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시면은 롱레인지. 테슬라 이런 말이 있죠. 고민은 인도만 늦출 뿐. 테슬라는 계약금 500만원 취소하면은 500만원 다 돌려줍니다. 보조금 만약에 못 받게 됐어, 그럼 취소하면 돼. 그럼 500만원 다 이제 취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주문 걸어놓고 인도만 늦춥니다. 늦어질수록 바로 달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카드가 삼성카드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약금 결제도 삼성카드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금은 예외예요. 계약금은 내 명의 아니어도 되고, 삼성카드 아니어도 되고, 계약금 500만원은 편하게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어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테슬라 앱. 테슬라 오너면은 당연히 필수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핸드폰 앱이 이제 자동차 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튜토리얼이라든지 구경을 하는 거죠. 테슬라 앱에 회원 가입하시고 주문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쉬워요. 그냥 핸드폰 쿠팡 하듯이 그냥 주문하는 거야. 자동차도 그렇게 주문하는 시대가 된 거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딜러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다 해야 돼요. 이제 보조금부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차량 출고하면서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어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딜러가 다 도와주니까 편하지. 근데 이제 내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보조금 챙기는 것도 사실 테슬라 코리아에서 다 해줘요. 나는 이제 관련 서류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최신판으로,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최신판으로 해서 제가 다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어제 받긴 했는데 설문조사 알람톡을 받아요. 받으셨으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문조사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실 것들, 등록 대행을 맡길 건지 아니면은 셀프로 이제 번호판 셀프로 하실 건지, 이케아 딜리버리 센터 가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탁송을 받을 건지 절차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신 버전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있습니다. 무공해차 누리집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ev.or.kr 사이트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이제 공통적인 이제 프로세스고요. 내가 지금 현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대략적인 이제 구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고급 사업 공고가 나오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가 1월달, 2월달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월달 정도. 지금 주니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시를 해가지고, 얘는 아직 지금 지자체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 저희 상태죠. 네, 계약을 하고 4월 2일 날 오픈런, 고슴도치 보신 분들, 자, 구매 확인 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확인 메일에 그 첨부 파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출해야 될 것 같이 생긴 문서가 있는데, 그냥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워드바이저가 이제 전화 통화가 오고 서류 메일, 요거를 발송을 해줍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어차피. 그래서 요거만 챙겨주시면 돼요. 첨부 파일은 그냥 뭐 요런 거 있다 구경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테슬라를 주문을 했잖아요. 딜라가 없어서 좀 귀찮고 뭐 프로세스 많아 보이지만,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쉬워요. 저도 여러 번 했더니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계약하고 어드바이저 연락 오기 전에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 알람톡으로 와요. 그래서 그거 뭐 이제 몇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제가 따로 편집 넣어 드릴게요. 메일 받은 거 그대로 리턴 회신으로 해서 본인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일반적인 이제 승용 기준이 아마 제일 많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쌍둥이들, 다자녀 추가 보조금, 청년 생애 최초, 뭐 요 정도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테슬라에서 보내주는 메일에 다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첨부 파일이 엄청 많아. 하지만 그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건 몇 개 없으니까, 첨부 파일 뭐 폭탄으로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미리 알고 받으면 당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문자 통보, 대상자 선정 이제 통보 문자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죠. 내가 셀프 등록,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 뽑고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대행을 맡겨가지고 출고를 할 건지. 실제 차량 출고 및 등록,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광명 이케아 딜리버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수령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탁송료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딜리버리 센터 금액도 발생이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내가 직접 찾으러 가는데 왜 돈이 들지 했는데, 그 비용도 발생이 된다고 해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보조금 지급,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어. 테슬라 코리아하고 나라가 알아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겁니다. 차 받으면은 거의 끝이에요. 그 자동차 등록증 어드바이저한테 한번 보내는 거,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간략하게 짚어본 단계고, 지금 현재 우리 단계는 계약하고 그 어드바이저 전화 오기 전 설문조사 알람톡,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조금 내가 얼마 받냐? 이거 빨리 소진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 거 이거 받을 수가 있나?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누리집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구매 및 지원 들어가셔서 지급 현황 여기로 들어가시면, 스크롤이 압박이 심한데, 컨트롤 F 파인드로 안양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공고가 앞에 뜹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들 좀 궁금하신 게, 지금 우리 지역은 보조금 거의 끝나가는데요, 막 이제 이러신 분들, 그러면 이제 추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추경 1차, 2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죠. 이렇게 추경이 나오면은 사실 다행인데, 사실 이거는 좀 저희 단톡방에 MT님이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14년도 거, 작년 거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역 그 지자체에 추경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뭐 얼마였는지, 이런 식으로 작년에 서울에 뭐 추경, 광주, 울산, 수원, 부천, 광명,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래서 참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자체 연락처가 다 있어.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받냐? 네, 중요한 게 얼마 받냐?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네, 서울 걸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스크롤의 압박인데, 네, 컨트롤 F로 테슬라. 네, 보시면은 이제 이 단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종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아시는 것처럼 국비랑 지방비 합쳐서 네, 전체 보조금이 나오고요. 야, 이게 현대자동차 이거 봐라. 이거 익현기토. 그래서 지금 아직 뉴 모델 3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안 나온 케이스고요. 자, 요게 이제 4월달 런치 모델부터 이제 바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저희 단톡방에 그 버터치킨님, 네, 안양 보조금 받으시는데 지금 나왔어요. 네, 오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뉴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RWD. 이렇게 금액. 이제 안양 기준으로는 롱레인지 296만원, 그리고 RWD는 269만원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 요거. 네, 출고 자녀 대수가 없으면은 못 받는 거예요. 네, 앞에서 다 받아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 네, 제일 마지막 칸 요게 출고 대수 자녀고, 여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이겠죠. 일반. 그래서 서울은 남아있다. 세종은 와, 이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요. 여기는 금액 확인, 그 다음에 자녀 대수 확인 꼭 해주시고, 출고 자녀 대수가 여기 상으로 누리집 검색했을 때 막 몇 대 남아있어. 근데 이게 대수가 적으면은 지자체에서 마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줄 서서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대가 끝이 아니라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자체 아까 보여드린 여기 지자체 연락처 여기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못 받았어. 추경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작년 거 보니까 추경도 없었어. 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안 받고 출고를 하시든가 1년을 내년을 기약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족, 네, 거기 그 보조금 수령 가능한 타 지역, 네, 요거는 뭐 공동명의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다 이용해 먹었겠지. 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명의, 가족 명의로 출고를 해서 렌트리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모델 Y 연말에 출고할 때 그랬었는데, 연말에는 사실 보조금이 거의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고만 받고 출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주니퍼는 아직 지자체별로 나온 데 안 나온 데가 있기는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 얼마 받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네, 자녀 요거를 여기서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 단계, 네, 2번과 3번 전 설문조사 받는 단계고, 2단계에서는 디자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주문 내역이 나오죠. 거기서 디자인 편집을 통해서 옵션 변경이 가능해요. 뭐 휠을 하고 화이트 인테리어 변경 가능한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5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뭐 예전에는 진짜 뭐 1년 기다려서 테슬라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네, 요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받으셔가지고, 네, 즐거운 주니퍼 라이프, 네, 주니 라이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영상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단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이제 혜택과 정보도 같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